네, 재밌는 경제방송 와구라글.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최근 혼자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하고 싶은 일을 혼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휴가마저도 혼자 보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32%는요, 휴가를 혼자 보내겠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어딜 가는 것보다는 방콕을 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휴가지보다는 혼자 집에서 편안하게 쉬겠다라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 너무 외롭게 보내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휴가에도 함께하는 보람이의 와그라글은 지금부터 4부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와그라글 4부에서는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종목 와그라글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에 관심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그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국내 양호한 성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국내 화장품 업체 간 브랜드십 경쟁으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현상들을 보시면서 주가가 지난 6월 17일 날 6,000원을 찍고 지금 현재 8,2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한몫을 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반면에 기관들이 그 물량들을 거의 동시에 좀 소진을 하면서 흡수를 하면서 주가가 8,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전고점을 보시게 되면 지난 그 작년 11월 달에 10,000원, 1,950원까지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일단은 한 템포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 진출하는 그런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좋다는 겁니다. 북경 콜마가 올해 안으로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북경 시장,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한국 콜마 역시도 이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20% 이상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순이익은 북경 콜마 등 해외 자회사들의 기타 법인에 의한 수익 증가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성 LST는 움직임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진행도 좋고 분위기도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한번 기대해볼 만하지 않겠나 싶고요. 매수가는 21,000원 정도 근처에서 매수 타이밍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18,2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계 1, 2위입니다. 이들은 이미 한 번의 이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승자의 자리에 올랐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디램 가격 하락으로 인하면 오히려 일본이나 대만 업체들이 또 한 번 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또 감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도 높고요. 어쨌건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다가오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실적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뭐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전에도 이제 보면은 길게 쉬어갔던 이런 구간이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또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싸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요, 24,000원, 24,000원 이하 정도에서 나눠서 좀 분할적으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방산 관련 테마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방산 관련 테마주를 가지고 나왔냐면 어제 같은 경우 북한의 서해상 대규모 군사훈련을 예정을 하면서 그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합참의장께서 마찬가지로 그 한반도에서 한국의 역할론을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최근에 거래량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본다면 지금 현재 7월 22일부터 지금 현재 거래량이 평소에 25만 주 뭐 이렇게 25만 주 전후인데 요거에 대비해서 지금 3배, 4배 지금 그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지금 현재 4% 정도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초입 구간이 아닌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제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제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한국콜만 들고 오셨습니다. 6월부터 꾸준히 올라서요. 이미 많이 올라온 면도 있지만 접근하기에 늦지는 않았다 하셨죠. 중국 진출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충분하기 때문이겠죠.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샘플러스 최변공 전문위원은 오성 LST 들고 오셨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로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해 있다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21,000원, 목표가는 23,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피플 인베스트 김성남 대표님입니다. 하이닉스를 들고 오셨는데요. 디램 가격 하락이 오히려 일본 대만 업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죠. 가격도 지금 충분히 내려온 상태고요. 목표가 1차, 2차로 나눠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는 방산테마주 빅텍을 단기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요. 목표가는 2,1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어서 솔로몬투자증권 정영훈 대리의 종목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대형 투자은행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증권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두 종목입니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목표가는 10만 원이고요. 우리투자증권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주 중에서 LS를 추천하셨는데요. 중국의 전력난으로 이 중국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이다 하시면서 목표가 14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모두 만나봤습니다. 대응 전략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때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언제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최근에 증권업 쪽 자체가 어떤 기간에 약간 단기 저점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단 미래에셋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프라임 브로커 쪽은 아직까지는 좀 재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실제적으로 이것도 내년 빠르면 내년 6월 정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글쎄 아직까지 요새 뭐 워낙 그 2008년도 리만 사태의 주범이 사실은 IB 쪽이었는데 국내에서 이제 어떤 글로벌화에 맞춰서 이 프라임 브로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실효성 여부는 좀 의문이다. 그래서 미래에셋 어제 주가 하락은 좀 과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실제적으로 지금 5만 원 밑에 있는 미래에셋의 주가는 좀 싸다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역시 수급적인 그런 안정성이 상당히 좀 안정화된 그런 기업입니다. 역시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안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한 하반기 철강 산업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가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는 이제는 조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시점이고, 무엇보다도 상반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가격 인상 모멘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반기 좀 더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40만 원 라인은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역시 41만 원대에서 현재 48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가격이 비싸지 않나라고 오해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더 길게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메리트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다시 한번 50만 원대만 넘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대세 상승의 모습도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모멘텀은 가장 결정적으로 전방 산업이 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도 오늘도 자동차 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앞으로도 좋다는 데 포커스를 많이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신규주다 보니까 약간은 그 보호예수 물량도 있었었고, 실제 6월 1일이 이제 그 상장이었기 때문에 보통 보호예수 기간들이 15일짜리가 있고 30일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 있고 1년이 있는데, 보통 1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공모 물량에 대한 부담은 보통 우리가 해소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아특수원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지금 뭐 세아그룹 관련 종목이면서 공모가가 28,000원이었습니다. 28,000원이었고, 최근에 이제 53,000원까지 좀 가는 그 가격 흐름을 보이는데, 일단 목표가로 잡아드릴 수 있는 가격은 5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한 더블 가격, 100% 가격 정도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지금 뭐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21선을 타고 가는 모습이고, 한 최근에 5만 원을 넘고 나서 약간 한 4, 5일 연속 가격 조정, 어떻게 보면 5만 원에 팔고 싶었던 그 책육과 좀 밀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주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원대 어느 정도 가격적인
저점 라인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3만 원대에서 2만 원대 하락하는 그런 사이에서 역시나 주가의 악재 요인이 이제는 하반기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역시 자회사 부분 그리고 실적 부분, 구석인 판매 등 여러 가지 주가를 끌어내렸던 요인이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그러한 전망에서는 역시 주가의 상승 탄력은 더욱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도 며칠 동안 순매수 기조로 이어진다라는 점, 다른 종목군과 수급적인 측면에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라인 26,600원 라인이지만은 추가적으로 3만 원대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7월 중순 정도에 약간 어떤 가격 흐름을 좀 보였던 거는 가장 결정적으로 2, 4분기 실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세계 글로벌 온라인 여행업체 익스피디아에 대한 한국 진출설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이 차지했었고, 실제로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세계 글로벌 기업에서 우리가 여행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전자 컴퓨터 사듯이 여행 상품을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 메리트입니다. 그래도 국내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동남아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여행 수요는 국내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의 캐파가 넓기 때문에 익스피디아에 대한 어떤 국내 점유율 잠시 우려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가지, 그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은 신기원 전문가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1위는 하나투어인데요. 휴가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여행주인 하나투어 투자해본다면 지금쯤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55,000원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기관 쪽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29,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조금 내렸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가 되겠네요. 다음은 세아특수광입니다. 자동차 업종 성장세에 편승하는 선제업체다 소개하셨는데요. 목표가는 55,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수급 개선이 기대되고요. 하반기 실적 모멘텀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51만 원이고요. 마지막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어제 유상증자설에 따라서 7% 급락했는데요. 이에 부인하면서 오늘은 5% 상승했죠. 목표가는 55,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원익 IPS 매도하셨고요. 4종목만이 담겨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프로, 베이직하우스, GS인데요. 대응 전략은 그대로입니다.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는 총 4종목 꾸준하게 유지됩니다. 유한양행, LS, LG, 기아차인데요. 대응 전략 변화인 게 없습니다.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입니다. 4종목 꾸준하게 담겨있네요. 호남석유, 태영건설, 웅진케미칼, 코데즈컴바인 꾸준하게 대응 전략도 유지하십니다. 자,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4종목입니다. 현대차, CJ E&M, 성우하이텍, 현대산업인데요. 대응 전략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종목들입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또 4종목이네요. 현대하이스코, 영원무역, 삼성물산, 효성이고요. 대응 전략도 그대로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기아차, SK 2종목만을 정말 꾸준하게 담고 계시는데요. 대응 전략도 변한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들, 대응 전략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요. 냉철한 판단 언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는데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와글와글해서 정리는 못해드립니다. 하지만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연결해서 추가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빅텍을 설정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상주 가운데 이 빅텍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장중에 3% 정도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네, 일단은 북한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단기로 드렸는데 오늘 장초반에 좀 반등이 나왔었지만 조금 생각했던 대로 그런 테마 형성이 안 되면서 조금 상승폭은 조금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내일 쪽에서 추가적인 오늘의 고점인 2065원을 좀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로 2100원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지만
내일도 만약에 그 장중에 오늘과 같은 돌지형 그 형태가 만들어진다면은 일단 매도를 하고 다음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950원 대비해서 목표가를 5% 했으면 2065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그 가격대를 드렸다면은 조금 충분히 그 수익 실현이 가능했을 건데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내일 쪽에서 2065원을 돌파해준다면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그 가격 장을 받게 된다면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빅텍 한번 관심 종목 살펴봤고요. 이후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이 네. 금융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이 증권주가 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네. 미래에셋증권 오늘 5% 올랐습니다. 어제 유상증자설에 따라서 7% 내렸고 오늘 5% 정도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방송 아침 방송 장중에요. 이 네. 증권주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미래에셋증권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흐름과 함께 진단해 주시죠. 네, 예. 일단 미래에셋증권 네. 같은 경우에 일단 1차적으로 그 자본시장 통합법 그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유상증자 말씀을 하신 대로 유상증자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헤지펀드를 했을 때 그 최소 자기 자본이 3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미래에셋이 한 1조 한 2천억 정도 모자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IB 그 투자은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그 자기 자본을 채우기 위해서 그 유상증자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차적으로 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 조금 국내 IB보다는 최근에 그 브라질의 자산운용사를 인수를 하면서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으로 좀 모멘텀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IB 쪽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 유상증자라든지 IB 쪽에 조금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해외 모멘텀을 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 최근에 좀 반등이 조금 그 가팔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가 어제 그 이전에 효성을 가지고 한번 241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래에셋도 지금 공교롭게도 241선 그 앞에서 주가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데 그 가격대를 일단 돌파를 해주는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증권주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의견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예, 증권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IB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지만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 투자은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2009년처럼 조금 기대감만 형성이 되고 조금 거품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되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이었던 빅텍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리고 화제가 되고 있는 증권주,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와 전화 연결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SNTV에서는 매일매일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은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제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요. 제가 지금 총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총 4종목인데요. SM과 그리고 제일모직, LG전자, 대한항공입니다. 현재 SM과 LG전자만이 빨간불, 그리고 제일모직과 대한항공은 파란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나가는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M입니다. SM을 제가 23,300원에 매수했습니다. 오늘 목표가는 3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었고요. 오늘 종가가 27,650원이었는데요. 지금 옆에 나고 있는 목표가는 제가 그 전에 설정했던 목표가였고요. 지난주에 3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었죠. 현재 수익률은 36%나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고점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옆에 나가고 있죠.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이 SM의 수익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본의 매출인데 그 일본의 매출은 6개월 후에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SM 소속 가수들의 일본에서의 왕성한 활동은 내년 정도의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은 31,000원으로 지난주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가가 27,000원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 31,000원까지 기다려볼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욕심을 버리자 이익 실현을 할 것인지는 향후 흐름 살펴보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M 보유하고요. 또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제일모직이 아니라 LG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매수가가 82,500원이었고요.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설정했었고 오늘 종가가 83,800원입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조금 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LG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서 25% 정도 올랐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있는데요. 장중에 주가도 3% 정도 오르면서 오늘은 한 2% 정도대에서 마무리가 됐었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TV 부문에서의 실적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 휴대폰 부문에서 실적도 선전하기를 기대해보면서 LG전자 일단 보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종목은 뭐였냐면 제일모직이었습니다. 제일모직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매수가가 12만 9천 원이었고요. 오늘 종가가 12만 3,500원. 일단 포트폴리오에는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일모직 전문가들은 이제 일제히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주가 또한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목표가까지 보유할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 더 남겨있죠.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많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매수가가 7만 원이었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을 설정했는데요. 일단 제가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은 탄력이 아무래도 좀 둔화가 되면서 오늘 장중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만 9천 원 정도의 큰 손실 없이 매도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한항공과 또다시 인연이 맺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일단 정리를 했고요. 제 포트폴리오 동그라미 시즈로 정리해봤습니다. 총 3종목 담겨 있는데요. SM 10%, 제일모직 10%, LG전자가 30%고요. 대한항공을 매도하면서 이 현금이 50%로 늘어났습니다. 이 나머지 50%의 현금을 어떤 종목으로 채울지 조언하실 분들은요. 와그라그 게시판을 통해서 조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점검했습니다.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늘 놀러오신 분 나대지 마라 님 놀러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익 보는 날 님께서는요. 회사 부장님과 같은 종목을 투자하면서 요즘 부쩍 친해졌는데 이 친분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떡합니까? 부장님이 불쌍하네요. 이런 걸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뷰티풀걸 님께서는 아침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상한가까지 올랐다고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벤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이기는 방법이었는데요. 노랑나비님께서 여름 더위는 무엇보다 물에 풍덩 빠져있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욕조에 하루 종일 담가 있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 감사합니다. 이 세 분께는 저희가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퀴즈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퀴즈의 정답 그리고 문제도 확인해보죠. 아주 쉬운 문제였죠. 하나가 상장 폐지가 바로 정답이었고 나머지 3개는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정답은 그러니까 1번 상장 폐지. 그 가운데 당첨자는 아래로 보이는 총 4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박해일 주연의 영화 최종 경기 8티켓을 보내드릴게요. 내일까지 함께할 퀴즈 공개하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현재 가격이 94,500원인 GS의 주가가 올라서 10만 원에 도달할 경우에 한호가에 얼마씩 거래되는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내일 오후 4시까지 받겠고요. 지금까지 퀴즈 공개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